일단 이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게 지난해 10월 23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도로에 사람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충남 아산의 한 도로 갓길에서 3시간째 방치돼 있던 70살 택시기사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택시기사 살해범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이용했던 마지막 승객 40대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이 광주광역시에서 자정쯤에 택시를 잡아 탔고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충남 아산쯤에서 소변이 마렵다면서 차를 멈추게 했는데 그 뒤에 이 택시기사의 목을 졸랐고요. 밖으로 달아나니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는 목을 테이프로 감아서 방치하고 금품을 훔친 뒤에 그 택시를 몰고 인천공항으로 달아났습니다. 또 이 와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도 알아내서요. 공항에서 이 택시기사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2,000만 원으로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태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국제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에서 붙잡혀서 결국 국내 송환이 됐습니다. 자, 숨진 택시기사 고인은 일흔살이셨습니다. 손주의 손에 용돈 한 푼이라도 더 쥐어주려고 그 새벽에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자,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장거리 손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자, 그런데 그날 돌아가신 겁니다. 교수님. 저기 이제 이 택시 기사를 저렇게 살인한 그 범행 동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범행 동기가 자기 그 결혼 자금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저간의 사정을 보니까 이미 이제 그 태국 여성과 혼인 신고는 하고 난 이후에 태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갖다가 이렇게 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결혼식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이 결혼 비용이 지금 그 태국에서는 남성이 여성하고 결혼을 하려면 거기에서 신소이라고 하는 지참금을 내는데 그게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신랑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소위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것이 이 택시 70살 된 이 택시 기사분을 갖다가 피해자로 자기가 삼으면서 이 사람이 이전에 택시 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택시 기사라는 거죠.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 살인을 한 것인데 자기는 새로운 가정을 갖다가 꾸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가정을 갖다가 철저히 파괴하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이의적 발상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살인자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자, 결혼식이 예정돼 있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출국 시간은 다가오고 지참금은 내야 되겠고 에라 모르겠다. 광주에서 인천공항 올라가면서 해결하자. 이러면서 이 짓을 벌인 거예요. 자, 저자 때문에 말이죠. 이 남편을 잃은, 가장을 잃은 그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족분들이 재판장 허락을 얻어서 결심공판에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를 말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왜 죽였냐, 착한 내 남편을. 돈만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내 남편 이제 죽였으니 저 사람도 사형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저는 큰딸의 발언, 이 얘기가 정말 가슴 아프게 와닿는 게 이 처음에 택시기사분을 기절시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숨을 못 쉬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시신을 인도받았는데 얼굴에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이 유족들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상황이었겠어요. 나중에 이자가 최후 진술하면서 뭐 용서해달라고 무릎도 꿇고 그랬다고 하는데 용서 필요 없다고, 사과 필요 없다고 반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무릎을 꿇었다는데 박 변호사님, 네. 퍽이나 그게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최후 진술 또 최후 변론 과정에서 이게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뭔가 결혼 지참금 그런 자금의 부담이 있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변론하고 최후 진술을 한 걸로 보이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범행 직후에 태국에서 출국해가지고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아직까지 유가족한테 용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됐을 때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겁니까? 돈이 필요해서 택시기사를 그렇게 살해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택시기사를 노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범행 도구는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요.
택시 자, 계획 범죄는 아니었다는 얘기 같은데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범행 전날 테이프하고 장갑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택시에 탄 그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택시 강도를 검색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겨운 게 범죄만 발생하면 이게 우발이냐 계획이냐 이 약방의 감초처럼 얘기가 되는데 계획은 1분, 3분 전에만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계획이죠. 또 하나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강도살인죄보다는 죄가 가벼운 강도치사죄를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남성이 택시기사에게 너 죽을래 차에 탈래 이렇게 소리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요. 이 70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의식을 갖다가 잃은 이 택시 기사의 목을 졸랐다.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거는 경부압박 질식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또 의식을 잃게 만들고 난 이후에 목을 조르고 장시간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살인 의도가 없는 것이냐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계획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검찰은 저자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요? 자, 재판부 이게 사실은 뭐 살인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공소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나이 등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식 비용하고 지참금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 피해자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테이프로 감아서 방치해서 달아나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유족은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저 인간 사형 선고 나야 한다고 계속 빌고 비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징역 30년 말이 됩니까? 이게 유족분들의 말씀이었어요. 네, 선고가 나니까 일어나서 소리치면서 저렇게 울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데 왜 사형시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원통한 마음에 그 살해범 쪽으로 소리치면서 뛰어들어가려다 제지당하기도 하고 결국 밖으로 끌려나갔는데 밖에서도 한동안 눈물 흘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